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04호 일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대상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승차대기별 선정. 경기도가 공공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20세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대상작의 경희대학교 하은진 학생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승차대기별 작품을 선정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주제는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이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95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한 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20점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점을 대상으로 외부 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본선 진출자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8월 25일 진행한 본선 심사에서는 컨설팅을 통해 완성도가 향상된 10점 작품에 대해 전문심사위원과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20명의 국민평가단이 작품의 완성도,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 입상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대상, 상금 400만 원, 은 경희대학교 하은진 학생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승차대기별이 차지했으며 금상 2점, 각 300만 원, 은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임성욱 씨의 통합보행신호 등 경희대학교 대학원 김진표, 박연희, 고금난 씨의 디지로그 택시 호출기가 선정됐다. 대상작은 시각장애인의 버스 승하차 이용 시 기존 시스템 사용이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는 데서 문제를 찾아 점자와 양각으로 번호가 새겨진 버튼을 이용한 키오스크를 통해 직관적인 디자인과 음성 안내로 시각장애인은 물론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용자 중심의 버스 승차 시스템을 디자인해 새로운 방향의 운송수단 시설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희영 경기도 공공디자인팀장은 경기도는 매년 다양한 사회 문제를 주제로 삼아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 사회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7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전체 입상작 20점에 대한 전자자료집은 11월부터 디자인 경기 누리집, 디자인.gg.co.kr을 통하여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사회형평적 직원 채용의 앞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은 100세 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갈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2023년도 신규 직원 공개 채용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총 115명으로 성별 연령 학력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였으며 서류 전형, 인성검사, 필기시험, 면접 등 공개 경쟁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공단은 공공기관 정원 감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채용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전체 채용 인원 115명 중 54명, 47%, 을 사회형평적 직원 채용으로 진행하여 연금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상생 경영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졸자 등 별도 전형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에게는 전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을 우대하였다. 특히 장애인 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만을 평가하여 표절, 불성실 작성 등 결격 사유만 없으면 선발 배수와 관계없이 모든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면접 전형에서는 수어 상담사를 배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모든 전형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이번 채용에서는 전체 채용 인원의 약 21%, 24명에 달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했다. 최종 합격자들은 2주간의 신규 직원 합숙 교육을 마친 후 11월 13일부터 전주 본부 및 전국지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공무원 채용 설명회 열어. 경기도는 24일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 미래관 다목적홀에서 찾아가는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 설명회를 열고 공직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공무원 채용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설명회는 경기도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구축된 도내 대학이 협력해 주최한 행사로 장애인 대학생과 졸업생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채용 설명회에서 도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등을 설명하고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들과 소통했다. 평택시와 가평군 인사 담당자 등 시군 담당 공무원도 참여해 채용 지원을 당부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장애 전형으로 합격해 경기도에 근무 중인 현직 공무원이 학생들과 직접 상담하며 시험 합격 비법부터 실제 근무 후기까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현석 경기도 인사과장은 적극적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모시기 위해 직접 학생들을 만나러 왔다면서 공직에 대한 관심을 장려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는 한경국립대학교에 이어 오는 30일 용인 소재 강남대학교를 찾아가 두 번째 채용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국립재활원, 원장 강윤규, 은 10월 19일, 목.
10시 서울 올림픽 파크텔 중연회장에서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0세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 국립재활원은 지능형 재활운동 체육중개연구의 결과물인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 지침서와 장애 유형별 평가 항목 등을 활용한 가이드라인 등을 요약하여 보고했다. 이번에 제작이 완료된 지침서와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전달 체계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 프로그램 보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어서 진행되는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는 국립재활원 운동재활과 김정환 과장을 좌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오성남 장애인 건강과 사무관, 국립재활원 김동학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국립재활원 은선덕 자립생활지원기술팀장, 국립재활원 김성신 임상재활연구과 연구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권일 책임연구위원, 용인대학교 이재원 교수, 서부재활체육센터 황효섭 관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활운동 및 체육 활동을 연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 장애 유형별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지침서를 소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라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체계적으로 재활운동 및 체육 활동을 연계하여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은 신소재, 2차 전지 등 첨단 신기술 분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을 개정 고시하여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첨단 신기술 분야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 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2차 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최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이며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을 통해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하였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 청년, 북한 이탈 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 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훈련을 들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대한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재적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하여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약자 보호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